영화의 제작 과정을 카메라에 담은 메이킹 필름을 보다 보면요, 영화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스릴러 영화의 현장인데 의외로 화기애애할 수도 있고요. 로맨틱한 장면을 찍기 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메이킹 필름을 보고 나면 본 영화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사실. 그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이 메이킹 필름이랑 비슷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끈하게 뽑혀나온 노랫말 한편에도 수많은 NG 장면과 우여곡절의 순간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노랫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에 이분만한 적임자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니크하고 시크한 자신만의 세계를 섬세하고 단단하게 구축해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사월님을 모시고 김사월 월드에 한 걸음 다가가 보기로 합시다. 잠시 뒤에 오시겠습니다. 홍이삭의 습작노트. 2019년 3월 9일, 삶은 하나의 굴레 속에 있는 것 같다. 삶에 익숙한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며 살아가기란 보통 일이 아닌 듯하다. 가만히 이대로 살면 그 굴레 속에 다시 흡수될까 두려워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벗어나려 몸을 가누는데 힘쓴다. 이미 다른 모양으로 깎여져 버려 예전의 틀 속에 들어가려 하면 너무 아파서 못 들어간다. 그냥 좀 더 둥그러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싶다. 그렇게 믿는다. 모래 알갱이 정도로 부스러지면 그때 좀 더 나다움을 버리고 좀 더 나다움을 이해할 수 있겠지. (2019년 3월 9일) 굴레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이거는 언제 이걸 쓰기 시작했냐면 슈퍼밴드 방송 나가기 전에 한창 녹화하고 있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제가 되돌아갔었을 때는 다 좋았지만 지금 봤을 때 그때 초반에 방송을 막 녹화해야 되고 뭐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는지 막 얘기해야 되고 작가분들이랑 뭐 거기 PD분들 음악 감독님 막 얘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익숙한 듯이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저한테는 조금 이 글을 쓰게 만들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2년) 홍대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한 싱어송라이터 포크 듀오 김사월 바이 김혜원으로 데뷔한 이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신인상 포함 무려 5개의 상을 수상, 2019년 산문집 사랑하는 미움들 출간, 2022년 5월 둥글게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싱글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의 화려한 양력.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어색해한 나머지 포털의 소개글을 손수 다시 수정하셨네요. 예, 어떻게 쓰여 있냐면 살면서 겪은 자잘한 억압들은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는 감정을 내 삶에 선물했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마음들도 비밀 일기처럼 써왔다. 사랑을 갈구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어하던 일기장의 말들은 넘쳐서 노래로 새어나왔다. 나는 누구나 겪을 법한 사소한 시간,
그래서 표현되지 않고 평범하게 사라지는 생각을 굳이 나만의 시선으로 남기는 음악을 한다. 이건 내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믿기 위한 행위이고 삶을 계속 사랑하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어느 새벽에 늦게까지 깨어서 메모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커피와 술을 마시는 이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두 번째 보는 네. 사이죠. 네. 제가 김사월 씨의 첫인상은 네. 그때 언제 저희가 처음 뵀냐면 제 전 회사 예. 사무실에서 네. 저는 짐을 가지러 갔었어요. 그죠? 그쵸. 근데 사월님과 그 밴드 분들이 같이 뒤풀이를 하는데 네. 뒤풀이를 자신들 공연 영상을 보면서 기억을 다 서로가 하시네요. 잘했네, 아이쿠. 이쁘네, 아유. 뭐 이랬네, 좋았네, 뭐 불평 하나 없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네. 서로 엄청 좋아하시는 뒤풀이에 제가 한 30분인가 앉아있다가 네. 전 한마디 안 하고 아마 나왔던 기억이 네.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약간 모른 네. 척했죠? 그때 저희가 아마 막 매운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네, 맞아요. 저희 공연 영상 보면서 저희들끼리 사이가 워낙 좋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무실을 저희가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네, 홍 이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또 공연 후에 꽃다발이나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고 네네. 또 사무실에 있는 것들도 가지러 오시려고 왔는데 네. 그때 참 민망하고 반가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가 바뀌었지만 그 네. 회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그 회사 아티스트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면 그거에 대한 잠재력을 무한히 끌어낼 수 있는 약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는 가끔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아티스트를 서포트를 잘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에 대한 태도가 좀 있잖아요. 그만큼 자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 맞아요.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게 참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쪽 뮤지션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죠.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스스로 다 쟁취를 하셨다. 이상님도 지금 다 쟁취하고 계신다. 네, 네. 그런. 좀 놀리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쉽게 받아쳐주시네. 아무튼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참 그러니까 단순히 싱어송라이터다라는 개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좀 뭔가 개인 사업자다라는 느낌의 맞아요. 어떤 예.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하면서도 네. 혹시 사업자 있으세요? 사업자는 있는데 네. 사업자는 잘 안 쓰죠. 저는 그냥 돈 받으면 원천세 떼서 주죠. 그쪽이 더 편하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사업자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직접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자영업자 같다. 네. 음악 일을 하는 네. 김사월이라는 그 활동하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내가 자영업자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 잘 하세요? 잘 되세요? 그게? 옛날엔 너무 못했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혔다가 네. 지금도 감을 잡은 건 아니지만 약간 해탈한 그런 해탈. 느낌. 내려놓는. 네. 저는 그 전환이 안 돼서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MBTI 얘기를 잠깐 작가님이 해주셨었는데 네. 그 성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가 그러니까 곡을 쓸 땐 되게 이제 감성적인 어떤 머리와 감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계산하고 스케줄 짜야 되고 막 네. 그런 건 또 완전 이성적으로 가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을 좀 하고 나면은 노래를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약간 이게 될라나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저도 그거는 당연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하루 안에서는 안 되고 네. 어떤 이번 주는
뭔가 일정이 많으면 다음 주는 창작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텐데 네. 그것도 사실 힘들죠. 그쵸, 많은 그쵸. 그 싱어송라이터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김혜원님이랑 작업할 때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김혜원 씨와 작업한 게 14년도고 네. 활동을 한참 하던 게 한 17년도까지였으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조금 네. 예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만큼이나 인상 깊어 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허허 막 이렇게 웃는 편에 네. 그 좀 허술한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김사월 김혜원 활동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약간 차가운 도도한 그런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니, 좀- 노래를 좀 차갑고 도다하게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전 그런 사람이 좋아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봐주시니까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네, 혜원 씨하고는 이제 연락을 안 한 지가 꽤 연락을 하는데 이제 팀 활동이 뜸하니까. 저 팀한테 자연스럽게 뭐 얘기는 뭐 하니까. 아니, 신년 근데 인사 정도만 하는. 저는 제가 처음 뵀을 때 진짜 차갑게 보였거든요. 너무 기뻐요. 그때 제가, 세상 차가워 보였는데 그 무슨 저기 자주색 원피스인가 입고 하셨던 네.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아무튼, 뭔가 무게를 막 잡았는데 네. 그때 그런 걸 해봐서 네. 지금 저의 원래의 좀 허허 웃는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덜 부끄러운 것 같아요. 원래는 네. 이게 싱어송라이터들이 좀 날카롭고 네. 좀 지적이고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가 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나 순박한 이미지면은 네. 매력이 없을까봐. 내가 어떤 쓰임이 있을지 좀 흔할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고민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이상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김사월 김혜원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갖춰진 모습을 하고 나니까 네. 그러면은 나는 원래 순박한 사람인데 좀 네. 약간 태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네, 태페미를 약간 흉내를 내본 건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흉내라니. 근데 충분히 네. 흉내를 잘 내셨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면 약간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지 않았나. 그렇죠. 또 해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열어버렸어요, 저를. 너무 밝으셔가지고 네. 노래와 다르게 저는 둥글게 나왔을 때 네. 둥글게도 되게 제목도 몽글몽글하고 맞아요. 가사만 봐도 몽글몽글한데 노래가 네. 또 약간 되게 차갑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닙니다. 네. 열심히. 네. 아무튼 네. 제가 이 질문들은 좀 저도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있었는데 네. 공동 프로듀서셨어가지고 그때 앨범 보니까 근데 크레딧에는 작사 작곡 거의 전곡은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서로 약간 분배가 되어 있어요. 곡별로 좀 달라요. 다르구나. 어쩌면은 김사월 김혜원은 네. 정말 개인을 2명을 그냥 붙여놓은 프로젝트였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각자 자작곡 몇 개를 그냥 같이 부른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김혜원 님이 밝음 가운데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처음 느낌을 얘기하셨어요. 또 이렇게 네. 좋게 그때를 기억해 주셨다니 현 씨에게 감사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노랫말부터 멜로디, 목소리까지 뭔가 그런 것이 양가적인 느낌이 관통한다. 라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써주셨는데 네. 제가 느꼈었던 것은 오히려 그 차가움이 두 분의 어떤 시너지의 한 조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 두 분의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지금 사실 곡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가사만 기억나요. 괜찮아요. 지옥이란 단어가 나요. 지옥으로 가버려. 지옥으로. 네. 하나는 지옥이란 단어가 노래에 들어가는 게 충격적이었고 근데 그걸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앞에서 김효님이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로 딱 나오시잖아요. 예. 근데 뭐지? 약간 이래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그게 양가적인 느낌의 어떤 맥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감사하네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그래서 1집 수잔의 탄생 설화. 네. 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사월 김혜원은 저에게 있는 부분 중에서 정말 작은 어떤 차가운 부분을 극대화시킨 어떤 프로젝트였고 그것이 이제 좋게 봐주신 덕분에 다음 앨범인데 저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수전을 만들 때도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사월 김혜원 데뷔하기 전에도
수잔에 실린 저의 노래들은 계속 부르고 있었으니까 아, 네. 이 노래들을 어떻게 메이킹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보이면 어떨지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서열 김연이 워낙 조금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가 있으니 그것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 노래 자체는 따스한 면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어떤 뭐랄까요. 편곡 안에서도 좀 차가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목소리를 쓰임에 있어서도 좀 김서열 김연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수잔이라는 가상인물에 대한 컨셉 앨범이에요. 어쩌면 저의 어린 시절 혹은 20대까지의 어떤 시절을 한 인물로 그냥 따로 떼낸 것이 수잔이라는 캐릭터인데 1번 트랙이 수잔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서울이 나와서 여러분께 수잔을 소개합니다. 수잔은 이런 사람이지요. 해서 1번부터 쭉 이제 수잔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트랙에 다시 김서울이 등장해서 여러분이 본 것은 수잔의 머리맛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컨셉 앨범. 연극 같네요. 네. 모놀로그 같은 느낌의. 어쩌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네. 이 캐릭터를 만든 거죠. 어, 그래서 양가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사람이 밝음 안에서도 정말 밝아 보이는 사람도 되게 어두운 면이 있고 네. 좀 차분해 보이는 사람도 발랄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전체가 한 인간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게 참 예쁘고 무섭고 그런 건데 네. 그 수잔이라는 네. 어떤 옷을 한번 입혀본 거네요. 김서울이라는 그렇죠. 사람한테. 네. 그러면은 뭐랄까.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박창학 작사가님이 오셨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요즘엔 저희가 앨범 단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싱글 내고, 근데 예전에 이제 앨범의 단위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주제의 다양성을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보통은 노래들이 거의 다 사랑 노래기는 한데 박장님이 유명한 노래들이 사실 사랑 노래가 아닌 것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뭐 출발 같은 것도 네. 보면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얘기들이 들어보면 그냥 어떤 꿈과 희망,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사월 씨 곡의 가사들이 또 그런 경향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마냥 사랑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단 네. 뭐 책의 내용도 그렇고 그 맥락이 약간 스스로를 보여주는 거라면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앨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냐 했을 때 앨범이 좀 더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곡 앨범 전체에 서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어떠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녹여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앨범을 하나의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멋지네요. 그렇죠. 근데 사월 씨 앨범은 좀 다른 의미의 서사, 개인의 서사지만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수잔의 뭐 한 모습이 아니지 다양한 모습들과 캐릭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뭔가 그런 서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꾸리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뭔가 좀 더 단면적인 것들에 여러 조각들이 붙어 있는지 뭐 그런 스스로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셨거든요.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단면적인 노래들을 묶을 때 서사를 만드는 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네네. 앨범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노래를 지나면서 변화하여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지 앨범을 냈을 때 스스로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잔이라는 캐릭터도 처음에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어려워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수잔이 이 앨범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네.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냈던 앨범들도 네. 간략하게는 2집 로맨스는 네. 사랑을 시작해서 끝내고 나니 내가 어떻게 변해 있더라 이고 3집 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세상을 되게 비관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끝까지 비관하고 나니 나에게 어떤 게 남더라 이런 엄청 식으로 비관적이죠. 엄청 비관적이죠. 네. 결국은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성찰, 성장의 과정이네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앨범에 녹여져서 나오는 네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개개별의 노래들을 봐도 네. 이상님도 왠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쓰고 나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않아요? 기분이? 아, 해소가 되죠. 네. 네, 정리도 되고. 맞아요. 네. 그 해소에 저는 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노래를 만들 힘도 또 생기고 네. 들려줄 힘도 생기고 네. 결국 해소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앨범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해소. 네. 아, 작은 부분이겠죠. 어떤 네네. 앨범을 만드는 이유 중에 작은 부분은 해소이지 않을까. 그렇죠. 글을 쓰는 거, 노래 쓰는 게 어느 정도 해소니까 그것도 맞아요. 맞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작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뭐랄까 음악을 이렇게 가사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쭉. 그러니까 네. 보통은 저희가 노래를 보면은 절, 후렴, 뭐 이렇게 브릿지 이렇게 해서 뭔가 구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사를 이어간다고 하면 이제 사월 씨의 노래들을 보면은 구성이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전반적인 그냥 일기나 이야기처럼 쭉쭉쭉 네.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소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월 씨 네. 작사함에 있어서. 제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정말 있어요. 네. 그러니 큰 주제를 힘있게 딱 밀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잔가지들을 모아놓으니까 이런 이야기였네 라는 식이 저의 가사 만드는 방식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네. 아무래도 제가 조금은 수줍음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편이라서 네. 노래를 만들려고 하면 노래는 사실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그럼 할 말을 모아보자 하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일기에 어떤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한 메시지가 됐을 때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사가 진행되면서 이 단어가 왜 나오지? 이 네. 장면이 왜 나오지? 근데 엮어보니까 이런 얘기네. 이런 스타일의 가사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정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소의 연장에서 네. 해소를 쭉 하다가 그러면 또 이것들이 이게 나의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노래를 만들면 좀 앨범을 그렇게 해서 되고. 좀 만족감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해소나 만족감의 비중이 네. 보셨을 때 가사를 씀에 더 커요, 음악을 함에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월 씨 같은 경우는 가사나 하고자 하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옷을 입힌다라고 네. 느껴질 때가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맞아요. 음악을 들으면. 그러면은 결국 가사나 쓰고자 하는 글에서의 만족감으로 시작된 음악의 표현, 약간 이렇게 저는 보이긴 하는데 네. 어떠세요? 그게? 완전 맞아요. 어떤 할 말은 가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실 가사를 약간 써놓고 그걸 읽으면서 멜로디를 만드는 편이거든요. 네네. 멜로디가 있는데 거기서 가사말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있다고 알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쓸 때는 제가 너무 딱딱하게 써져서 제가 그렇게 쓴 노래는 정말 몇 곡 없어요. 네. 보통 가사를 읽으면서 멜로디를 만들고 나면 그때 이미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멜로디가 나오면 이후에 편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네. 인간의 해소가 아닌 음악가의 해소로 약간 또 분리가 네네네. 된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음악가의 해소가 되었을 때는 공연을 하면은 또 공연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저러하게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쪽으로 발선을 하게 네. 되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저도 말하다 보니 그렇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느꼈을 때 어디가 제일 커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네. 크게. 근데 그거 중에 저는 가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가사가 없으면 이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저도 재밌어요. 네. 홍사의 이삽 줍기를 듣고 계시고 김사월 씨의 저희 개인적인 거의 사담 수준의 김사월 씨는 어떻게 작사를 잘하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하진 않고 많이 하는가. 많이 하는가?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제 노래들 다 작사하니까.
지금 습작과 발표작의 비율을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되세요? 아, 저는 이제 다음 앨범을 정규로 내게 되면 이제 멤버들은 이미 꾸려놨고요. 네.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계속 연습생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아, 연습생이라면 글들을 모으시는 느낌이에요? 글도 그렇고 데모곡들이라거나 아. 다음 앨범에 들어갈 노래들은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수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쓰여져 있는 글에서 음악으로 만드는 수집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글에서 가사가 되는 그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 것이 예전에는 묵혀놓을 시간이 있었지만 요즘은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그 짧아지는 그렇죠. 거 아시죠? 1집은 정말 10년 걸린 곡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 내고 나면 이제 새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좀 묵히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네. 정규인 경우에는 그래도 묵혀놨을 때 내가 옛날 생각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묵혀놓으려고 계속 뭔가 쓰고는 있는데요. 좋은 곡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아무 곡이나 많이 써서 일단 묵혀놓자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묵혀놓는 거는 사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정서가 저는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잘 익었다라는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네. 이렇게 쓰면은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좋은 곡인지 안 좋은지 괜찮은지 약간 판가름이 되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하나를 써놓고. 네. 진짜 한 1년 걸리더라고요. 그게 괜찮은 건가? 근데 이제 저로서도 이제 만들고 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예전 같은 경우 그래서 일부러 안 내는 것도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기다렸다 공연 때만 하고. 네, 네. 그러면 또 팬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신다고요. 네, 이사님의 팬분들은. 아, 그렇죠. 저만 그러겠어요. 사월 씨는. 아니, 그래서 네. 사월 씨는 아예 낭독도 하셨던데, 라이브 앨범에서. 그쵸? 이것을 되게 네.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네. 저는 이 트랙은 그냥 듣다 넘기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이거는 저 710이라는 2017년도에 냈던 라이브 앨범이에요. 네. 1집, 2집 사이에 라이브 앨범을 냈었는데 라이브를 잘해서 낸 게 아니고 저는 긴장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 1집 내고 나니까 2집 내는 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집 내기 전에 뭐 작은 걸 하나 내고 가자 이렇게 해서 낸 게 710이었는데 이때쯤에 17년도쯤에 제가 공연하면서 일기를 읽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노래가 되기 위한 통글이 있잖아요. 네. 통글을 먼저 읽고 노래를 부르고 글 하나 노래 하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되게 만족감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의 어떤 게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어쩌면 라이브 앨범에는 설원이라는 네. 노래 앞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읽자 한 것을 앨범에도 넣었던 것 같아요. 어떤 리듬감의 측면에서 노래가 아닌 게 하나 나와주면은 쉬어가는 의미로 좋겠다 했는데. 약간 쇼적인 측면에서, 네. 퍼포먼스 측면에서. 퍼포먼스. 네. 이제 무대 연출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공연 출연하셨는데, 그러면은 네. 한번 낭독을 와우. 저희가 이 시간에 네. 부탁드리면 어떨까 네.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낭독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아주 추운 곳에 가서야만 쉴 수 있는 사람. 제목 맞죠? 네, 너무 제가 길어서. 소개를 안 드려서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김서연님의 아주 추운 곳에 가서야만 쉴 수 있는 사람이란 곡이고요. 7102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앨범에 실린 곡입니다. 네. 아무것도 명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명쾌하다. 눈보라에 날리는 마을과 아직도 초록인 이파리, 넓게 펼쳐진 밭과 높은 나무들, 회색이 섞인 하늘색 구름과 구름에 묻은 햇살의 부드러움, 강한 눈, 모든 것이 명쾌하지 않다. 내 몸에 담긴 정신과 이곳에서 뭔가를 얻고 싶었던 알량한 욕망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나 자신과 어디를 보아도 머릿속으로 도시를 보고 있는 나의 눈알. 해는 생각보다 일찍 질 것이다. 나는 겨우 하루를 보냈다. 마음속의 사랑. 쓸모 없어진다면 폐기될 생명. 이유가 없는 방황. 가속도가 붙은 방황. 너무나 고요한 방황. 이곳은 사실 바람으로 이루어진 곳인 걸 나만 모르고 있었다.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까지 살면 될까? 나는 가치를 어디에도 두지 않는 것이 좋았다. 인터폰에 비치던 여자아이의 모습. 여자아이는 굳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 무서웠다. 본능적으로는 재생산에 힘썼다. 혹은 시선받기 위해 애썼다. 고독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길을 나서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네. 오, 이게 네. 사실 일기예요. 그냥 일기라서 네. 가사집에도 제가 안 써놨어요. 네. 이것의 텍스트를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아마 다 받아 쓰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어떤 것 분들이. 같네요. 네. 그래서 되게 민망한데 그래도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이것을 좋게 봐주신 분들의 그 마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네. 물 한잔 하시고. 아, 그러면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공연에서도 곡을 부르기 전에 그 곡의 원 글을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오늘 사실 이거 물어보러 느낌인데 저는 이제 사월님의 작사 요령이 좀 궁금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빼먹을까 하다가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글은 쓰는데 네. 그 사월님의 이 음악적인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아무 단어를 써서 그걸 노래를 불러도 너무 이상하지가 않은 게 저는 가끔 신기했어요. 오, 그래요? 왜냐하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은 되게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말하기 어려. 아까 제 초반에 뭐 지옥이란 단어도 그렇고 그 지나치 무슨 단어 뭐 컴퓨터 이런 단어 있잖아요. 아, 네. 컴퓨터로 여자 아이돌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단어. 뭐 눈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눈알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 제가 부르면 뭐야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월님이 부르면 그것이 되게 이건 이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노래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글에서 노래로 나왔을 때의 그 작업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네. 노래 형식을 갖춰지기까지의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쵸. 과정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영업 기밀인가요? 근데 아주 추운 곳에라고 그 줄여서 방금 말씀드린 이 낭독 안에는 네. 서론의 가사가 된 모티브만 있을 뿐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통글은 공개를 안 한 것이라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네네.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기본 작업으로는 뭐 매일 일기 쓰거나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지구력을 갖고 있는 거는 일단 좋은 점이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되게 순간의 힘에 엄청 의존해서 쓰긴 해요. 예를 들면 살면서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언제나 요동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여기 스튜디오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거 긴장 속으로 들어가면 왜 긴장했었는지 내가 왜 과거에도 계속 긴장했었던 똑같은 모먼트들 이런 걸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요동칠 때의 감정으로 엄청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 감정조차도 좀 객관적으로 봐야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정작 그 감정에 깊이 빠져 있으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슬픔은 그냥 울지. 그 긴장이 되면 긴장을 하지. 그거에 대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뭔가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자 인내심이자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저도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양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사람이 좋은 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제가 그런 거를 굳이 말하는 이유는 전 겉으로 보기에 밝은 사람이지만 내 어두운 면도 좀 알아줘, 이해해줘 이런 욕구가 제가 엄청 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아까의 그 모티브였다면 라디오 와서 떨렸던 기분이겠죠. 그것을 내가 왜 떨렸는지 되게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볼펜 보면 누군가 물어뜯은 것 같이 막 우글우글한데 그런 볼펜이 여기 막 놓여져 있다거나 뭐 이런 자잘한
것의 요소들을 다 모아서 내가 그래서 긴장했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단어를 수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찰도 되게 잘 관찰인가 해야 되네요. 봅니다. 그리고 좀 가장 좀 손쉬운 방법은 네.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왜 네. 눈물이 났는가, 그리고 눈물이 막 엉엉 울었는지 고였는데 그냥 닦고 싶은 거였는지 그것까지 다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는 기분으로 엄청 써버리거든요. 네. 그걸로 가사를 쓰는, 저는 그런 식의 방식을 계속 써왔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쵸. 저도 네. 멜로디만 가지고 가사를 쓰라 했을 땐 저는 좀 경직하는 스타일이니 네네네. 제 방식을 찾은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네. 게 있으시겠죠? 어떻게 보면 사월님의 작사법 그렇죠. 인 거죠. 눈물이 날 때 메모해라. 그게 이- 제 작사법입니다. 이제 눈물도 종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눈물인지 관찰을 하고 그 네. 눈물의 시작점을 찾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에 어울리는 관찰을 하고 너무 요약을 잘 하시네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 관찰을 해서 그 관찰하는 거를 잘 써라.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순간의 감정을 잘 몰아치게 쓰면 그것이 좋은 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지금 정리를 혼자 하고 있네요. 아니,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송가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했지 했는데, 이렇게 이사님하고 말을 나누다 보니까 네. 내가 이런 방식을 썼구나. 새삼스러워져서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저도 느끼는 게 감정을 다루는 것 자체가 좀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감각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약간 좀 뭔가 그렇죠. 그거 자체 감각을 사용하는 기술 네. 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맞아요. 하여튼 저희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또 지금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또 이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첫 시간의 대화는 일단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일기, 글이 노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 한참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예리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하고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도 했구나. 오늘 뭔가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걸 잘 써먹어보도록 유출이 됐네요. 네, 비법입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 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또 못다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의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그죠?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씨를 모시고 또 일기는 어떻게 노래가 되는지 그 기미를 좀 엿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또 못다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홍의삭의 이삭줍기.